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운동에서 세 번째 단원인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잠깐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압력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압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볼 건데, 즉 기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기체의 압력, 즉 기압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압력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압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선반 위에 놓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올려져 있는 요 넓이가 존재를 하겠죠. 이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를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즉 무게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무게가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압력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나타낸다. 자, 압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를 볼 텐데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접촉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압력이 크게 됩니다. 자,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력은 접촉면의 넓이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즉, 만약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넓이가 커지게 되면은요, 압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은데 넓이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자, 아마 무슨 뜻인지 잘 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요. 고무 자석판 위에 압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왼쪽 편에는 압정을 굉장히 많이 놓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압정 하나만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풍선을 이 압정 위에다가 갖다 댈 것인데요. 풍선과 이 압정이 닿는 그 넓이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풍선을 압정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왼쪽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풍선을 눌러줄 거예요. 즉, 수직으로 눌러주는 힘을 작용시킨다라는 거죠. 자, 왼쪽은 접촉면의 넓이가 넓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접촉면의 넓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위에서 눌러줄 건데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동일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다시 식을 보자면은요, 접촉면의 넓이는 왼쪽에 압정이 많은 거는 접촉면의 넓이가 넓고요. 그리고 압정이 하나밖에 없는 오른쪽은요, 접촉면의 넓이가 작을 거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영상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 압정에 풍선이 닿자마자 왠지 터질 것만 같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석의 역할은요, 압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자, 지금 풍선을 누르고 있어요. 터지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 있는 곳에는 바로 터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옆에서 촬영을 할게요. 자, 분명히 풍선을 눌러주었어요. 풍선이 눌려진 거 확인되죠? 그런데 풍선이 터지지를 않네요. 그런데 책으로도 한번 올려놔 보았습니다.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무게중심이 잘 안 맞게 되면은요, 터질 때도 있기는 합니다. 자, 면적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압력이 줄어들어 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와 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펀지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형태를 조금씩 달리해 주었습니다. 가는요, 물의 양을 작게 주었고요. 그리고 나와 다는 물의 양을 많게 동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접촉면의 면적을 똑같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는 면적을 좁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스펀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힘의 크기와 면의 넓이부터 비교를 해 주겠습니다. 가와 나와 다를 보게 되면은요, 이 힘은 물의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의 무게가 클수록 힘은 커지게 되겠고요. 물의 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힘의 크기는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의 양은 나와 다가 많고요. 가는 적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가 제일 작고요. 나와 다는 동일하다. 가보다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면의 넓이를 보자면은요. 가와 나는 면의 넓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는 작게 되겠죠. 네, 부등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압력의 정의부터 확인을 하죠. 압력은 단위 넓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압력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넓이분의 힘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힘의 크기는 나가 더 큽니다. 넓이는 동일하게 되네요. 넓이가 동일한데 힘이 나가 크대요. 그럼 압력은 누가 클까요? 네, 나가 크겠죠. 자, 나와 다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압력은 넓이분의 힘 동일하게 적어주었고요. 자, 나와 다를 비교하면은요, 힘의 크기는 나와 다는 같다. 같은 거는 미끔. 자, 그 다음 넓이를 보자면은 나가 다보다 넓이가 크게 되겠죠. 자, 나가 다보다 잘못 적었네요. 넓이가 크게 됩니다. 그럼 압력은 누가 더 클까요? 네, 다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부등호를 합치게 되면 압력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압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즉, 접촉면의 넓이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압력을 이용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은 넓이분의 힘입니다. 자, 압력을 크게 한 경우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압력을 크게 한 경우, 일단 동일한 힘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바꾸게 되면은 압력을 조절시킬 수가 있겠죠. 접촉면의 넓이를 좁게 하게 되면은요,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반비례 관계니까. 자, 압력을 크게 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칼, 조각칼, 스케이트 날 등을 날카롭게 만든다. 자, 날카롭게 만들면은 그 면적에 작용하는 그 힘이, 즉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이가 잘려나가고 나무를 자르고 얼음을 자르고 하는 거겠죠. 자, 못, 송곳, 압정 등은 끝이 뾰족하여 물체를 쉽게 뚫을 수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을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예시에, 그리고 모래 위를 걸을 때 하이힐을 신고 걸으면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보다 더 잘 빠진다. 자, 하이힐은 이제 어른들, 여성들이 신는 구두인데요. 아마 엄마 구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이 구두예요. 이 뒤에 잘 살펴보시면은요,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면적이 작게 되면은 만약에 같은 힘을 가해 주었을 때 면적이 작게 되면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신게 되면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잘 빠지지 않겠죠. 자, 압력을 작게 한 경우 보겠습니다. 압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힘이 동일하다면 넓이를 크게 해주게 되면 되겠죠. 접촉면의 넓이를 넓게 함. 트럭은 일반 자동차보다 바퀴 수가 굉장히 많다. 자, 자동차, 승용차의 경우에는요, 바퀴가 4개밖에 안 되는데요. 트럭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20개가 넘는 트럭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닥과 바퀴가 닿는 면적을 넓게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넓으면 압력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무거운 자동차의 트럭에
바퀴가 4개밖에 없게 되면은요, 아마 바퀴가 펑크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한 바퀴당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스키, 스노우보드 등은 바닥과 닿는 면의 넓이가 넓어서 눈 속에 잘 빠지지 않는다. 조금 전에 하이힐과 반대되는 예시예요. 하이힐은 넓이가 적어서 잘 빠지게 되는 경우고요. 스키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거를 이용한 예시예요. 그리고 탄산음료가 든 페트병의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그냥 맹물이 담겨있는 병은요, 밑면이 평평한 경우가 많고요. 탄산음료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지금 이 넓이, 접촉 면적을 두고 보는 거예요. 음료와 면의 접촉 면적을 보게 되는데요. 1번과 2의 넓이를 비교하면요, 2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접촉 면적은 이 부분을 다 더해준 거예요. 2가 접촉 면적이 훨씬 더 넓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넓이가 커지게 되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즉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커요. 눌러보면은 페트병이 빵빵합니다.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렇게 울퉁불퉁 만들어서 터지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경우는 넓이가 좁은 경우, 또 오른쪽의 경우에는 넓이가 넓은 경우, 즉 압력을 크게 한 경우, 압력을 작게 한 경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 두 번째 개념인데요.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압력은 넓이 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것을 압력이다 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때 기체에서의 압력은요, 기체 분자가 마구마구 끊임없이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벽에 충돌을 하게 되겠죠. 충돌하게 되겠죠.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의 압력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기체의 압력의 방향은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기체의 압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의자를요, 고무를 이용해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의자가 들리죠? 이때 주의사항은요, 고무를 올려놓고 한번 손으로 눌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으로 의자를 기울이게 되면 고무가 떨어지죠. 바로 떨어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올렸더니 의자가 올라가네요. 자, 이것은 기체의 압력으로 의자를 올린 예시예요. 자, 그만큼 기체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본 예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인형을 유리창에 부착할 때 이런 고무를 이용을 하게 되죠. 큐방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붙일 때는 한번 눌러줘야 되죠. 자, 웬만하면 인형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쉽게 뗄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 쉽게 떼지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자, 어떤 원리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방 안에는 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분자는요, 이 고무 부분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누르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겠죠. 이 밑에 인형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네, 약간 틈을 벌어주게 되면은 안으로도 공기가 들어가겠죠. 자, 안으로도 공기가 들어갑니다. 밖에도 당연히 공기가 있어요. 근데 안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분자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눌러주게 되는 거죠. 자, 교과서의 예시를 보게 되면은요, 풍선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럼 표면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넓이에 작용하는 힘, 즉 압력이 존재를 하겠네요. 사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풍선은 동그랗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을 거예요. 자, 컵 안에 공기를 넣고요. 안으로 누르게 되면은요, 일정 부분까지는 쉽게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들어가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압이라는 게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힘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눌러도 다 안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영상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용기는 특별 제작이 된 용기예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안에 있던 공기가 전부 다 빠져나가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가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안에 들어있던 기체가 빠져나간다라는 거겠죠.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즉, 분자 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른 표면적과 부딪히게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 나타난다? 네, 기체의 압력인 기압이 나타난다라 그랬죠. 자, 그런데 공기를 인위적으로 밖으로 빼내주게 되면은요, 그 기압은 작아지게 되겠죠. 당연한 결과죠. 때리는 입자들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그 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기체의 압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압력은, 즉 기체의 압력, 기압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기압이 작아질 때 부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비커 안에는 머시멜로우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즐겨 먹는, 좋아하는 이 간식 마시멜로우인데요. 초코파이 안에도 들어있는 그 쿠션 같이 생긴 거예요. 이 마시멜로우는요,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부에 기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공기 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